안녕하세요. 마스크 포워더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이제 휴가철도 사실, 뭐, 보통 우리나라 휴가가 이제 7월 말, 8월 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로써 휴가가 끝나는 데가 대부분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 일요일 그 주말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많이들 복귀를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어이구, 어이구. 이게 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싸게 샀더니, 뭐 알리익스프레스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참 이런 일도 생기네요. 죄송합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하여튼 그 뭐야 조명 그게 떨어졌어요. 1,000원 주고 샀나 1,500원 주고 샀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하여튼 좋습니다. 잘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게 떨어졌고, 죄송합니다. 그 뭐야 무슨 얘기 했었죠? 기억력이 그 뭐야 휴가 얘기했었죠. 참 복귀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요즘 산발적으로도 많이 가세요. 뭐 평소에도 가시고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가시는 건 이제 7월 말 8월 초기 때문에 저는 복귀를 다 하셔서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좀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한산했고, 다만 어제 또 제가 뭐가 터진 게 있어가지고 미국 건이었는데 뭐가 좀 터져가지고 어쨌든 잘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 뭐야 오늘은 좀 뭘 얘기할까 하다가 오늘도 뭐 휴가철이고 해서 가벼우면 가볍고 무거우면 무거운 주제인데 그 뭐야 좀 뒤로 해야 되겠네 이게 좀, 자꾸 오늘 좀 지방방송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 코딩 영업사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업의 귀천은 없어요. 제가 봐도. 왜냐면 다 필요한 직업이니까. 근데 연봉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연봉 차이는 있고 제가 느끼고 경험한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짧게. 뭐 주제도 생각도 안 나고. 근데 코딩 영업사원은 뭐 예전에 제 전에 직장에서 계시는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뭐 좋은 직업은 아니죠.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남한테 뭔가 뭐 구걸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얻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그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 뭐 사실 다른 영상에서도 좀 제가 좋게 포장해서 얘기는 했지만 사실 뭐 선호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영업직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고 그냥 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찾아와가지고 뭔가 생산성이 있고 뭔가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그런 게 좋은 직업이 맞죠. 내가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근데 사실 그런 직업이 많지가 않잖아요. 뭐 정말 전문직, 요즘은 뭐 전문직도 워낙 경쟁이 있으니까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죠. 뭐 소위 말해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뭐 고시 붙거나 아니면 의대 가서 의사 되거나 그런 건 정말 좋은 직업이 맞죠. 뭐 웬만 한 달 버는 게 웬만한 월급쟁이도 연봉 이상을 버니까 의사 같은 직업은 개원을 하면 정말 좋은 직업인데 그런 직업에 비하면 사실 코딩 연구소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셨는데 인생은 다 똑같아요. 뭐 70년, 80년 산다가 죽는 거 다 똑같은데 그거를 보면 이제 비행기의 비유를 하자면 비행기의 비유를 하셨는데 비행기 타고 갈 때 우리가 돈을 대여섯 배 더 내면 1등석 탈 수 있잖아요. 비즈니스는 한 세네 배 되나요? 일반 좌석에 비해서? 제가 사본 적은 없고 한번 가격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코노미가 있고 뭐 큰 기종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 있고 뭐 비즈니스 있고 퍼스트 1등석 뭐 2층에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닌 경우는 앞에 비즈니스만 있고 그런데 그만 어차피 목적지는 똑같아요. 같은 공간에 있고 정말 적절한 비유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늙고 뭐 죽고 그런 게. 근데 단지 이제 돈을 더 냈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앞자리에 타고 탈 때도 자기 마음대로 타고 내릴 때도 제일 빨리 내리죠. 돈을 더 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라. 근데 어차피 목적지는 똑같아요. 똑같은 데 내려주고 같은 공간에 있고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산다는 것 자체가 뭐 너무 극단적으로 뭐라 그러지 단순한 비유를 제가 드렸지만 뭐 돈 많다고 더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결코. 좋은 거 먹는다고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싼 거 먹는다고 그냥 어디 얼마 전에 뭐 뉴스 뭐 인터넷 뉴스 보니까 뭐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돈 아끼려고 뭐 나이 40 넘었는데 뭐 거의 한 10억 가까이 모았더라고요. 많이 모은 거죠. 근데 되게 아끼면서 살았나 봐요. 근데 맨날 그 밥에다 쌀밥에
뭐 단무지 비슷한 거랑 먹고 뭐 하여튼 반찬 한두 가지로 먹었는데 의외로 건강검진 하니까 되게 건강에 좋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된장찌개랑 김치만 먹는다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 그 사람들도 건강에 좋을걸요. 비싼 거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좋진 않더라고요. 약간 소식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워낙 상식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문제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소식하고 간단히 먹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돈이 많다고 해서 오래 살진 않아요, 결코. 다만 돈이 많으면 편하게 살 수는 있죠. 뭐 버스 타고 갈 거, 택시 타고 가고, 택시 타고 갈 거, 뭐 요즘 더 비싼 택시도 있더라고요. 뭐 카카오 그 택시 보니까 그런 것처럼 돈이 많으면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많이 불편하죠. 또 더 없으면 그런 것처럼 인생이 참 어떤 관점에서 보면 되게 공평하고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공평해요. 일례로 사람이 가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 자본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고 싸우는 거죠. 무한하지가 않잖아요. 항상 제한돼 있잖아요. 자원이랑 귀한 거는. 근데 제가 방화동 살아요. 근데 방화동 사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방화동이 있는 데가 강서구죠. 그리고 강서구는 서울에 뭐 13개구가 있나요? 몇 개구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도 보면 대충 어딘지 아는데 몇 개구죠, 서울이? 하여튼 그거는 뭐 네이버 찾아보시면 나올 테고 그 구중에 팩트는 맞는데 강서구랑 은평구가 제일 못 사는 건 맞아요. 예. 잘 사는 데는 다들 아시죠? 뭐 강남, 속초, 송파 이런 데가 잘 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방화동은 그렇게 잘 사는 동네 아니에요. 이거는 뭐 방화동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도 방화동 살기 때문에 팩트고, 다만 지금 빌라가 많아요. 강서구는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빌라 사태로 터졌지만 빌라가 되게 많은데 방화동도 빌라 많은데 빌라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쭉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가면 다 빌라니까. 예. 외제차 되게 많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정말 내가 돈이 많은데 거기 빌라 살면서 외제차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확률이 적죠. 모든 건 다 확률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차만큼은 좋은 거 타고 다니겠다, 뭐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분들은 뭐 나쁘고 좋다고 떠나서 가치를 거기다 두는 거죠. 내가 집은 좀 저렴한 데 살지만 뭐 빌려 사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난 외제차 타겠다. 그러니까 외제차 되게 많아요, 저희 동네에. 저만 국산차 타는 것 같아요, 어떤 데 보면.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드렸고, 또 하나는 좀 직업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이중적인 잣대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돈 버는 거는 그 사람이 노력해서 돈 번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비판하거나 그럴 권리는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둘째가 나와서 병원을 꽤 오래 다녔어요. 당연히 아내 산부인과죠. 여기 근처 좀 큰 병원인데 의사 선생님이 되게 좋았어요. 남자분이셨어요, 또 산부인과. 저는 약간 이제 제 스타일인데 저는 역발상을 좀 해요. 왜냐하면은 역발상이란 게 뭐냐면 내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은 거는 당연히 좋은 게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으니까. 근데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의외로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은 걸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은 저도 많거든요. 얻은 적이. 그래서 저는 그 의사 선생님 산부인과 선택할 때도 보통은 산부인과 뭐 아내가 이제 뭐 한국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걸 신경 잘 안 쓰긴 하지만 아무래도 산부인과 하면 이제 여자 선생님을 선택하는 경우가 그래도 조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이것도 남자 선생님 편애하는 뭐 그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남자 선생님을 선택해요. 더 친절하시더라고요. 본인들도 그런 걸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더 친절하세요. 제가 겪고. 그래서 이번에는 남자 선생님 선택했는데 되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뭐 이 얘기 오히려 저는 너무 말이 많아서 진료할 때마다 가고 싶은데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막 그러시는데 이제 뭐 애기 이쁘다 뭐 잘 자랐으면 막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득 얘기하다가 파업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에 이제 의사들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얘기고 그런 얘기는 어디 가서 제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치나 이런 거는 항상 저쪽이 있고 이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쪽 사람한테 저쪽 얘기하고 저쪽 사람한테 이쪽 얘기하면 신뢰될 수 있거든요. 기분 나쁠 수 있고. 또 정치라는 게 또 워낙 개인적인 그런 취향도 반영이 되고 어떤 개인의 어떤 출생이라던가 어떤 살아온 환경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하다 그 얘기가 나왔어. 근데 사실은 싫대. 하여튼 지금 자기도 의사지만
왜 우리를 때려잡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분 얘기시니까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의사들이 그분 얘기입니다. 한 80%는 다 보수였대요. 근데 요번에 많이 돌아섰대요. 그리고 왜 가만히 잘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런 좀 많았는데 글쎄 뭐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 외국에서 좀 오래 있었거든요. 뭐 이 물류회사도 외국에서 오래 다녔지만 사실 한국 이 병원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되는 데가 없어요, 사실.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도 다 병원 가봤지만 의사들 만나기 이렇게 편하고 좋은 나라 없어요. 그리고 싼 값에 국민의료보험제라는 게 있지만 뭐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다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금이나 그런 걸 거두는 거지. 그래서 미국은 간접세도 많잖아요. 아시겠지만 물건 살 때 따로 세금 계산해서 내거든요. 마찬가지로 간접세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랑 그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의료 서비스 질을 높여놓은 거죠. 뭐 이런 건 다 정책이라서 저도 뭐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사실 한국에서 병원 다닐 때 너무 편했거든요. 뭐 집 앞에 병원 갈 때도 너무 편하고 의사 만나기도 쉽고. 근데 유럽에서 병원 갈 때 너무 전 짜증났던 게 기다리는 게 되게 싫었어요. 기다리는 게 뭐 10분, 20분 수준이 아니에요. 한국은 10분, 20분도 지금 길다고 난리잖아요. 거기는 뭐 한 2, 30분 기다리는 거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뭐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사실 특별히 우리나라 이 의료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없거든요. 편하고. 물론 뭐 지방에 뭐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긴급 의료 해가지고 뭐 기본적인 뭐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이런 기본은 그런 거는 저도 얘긴 들어가지고 잘 알고 지방 병원이 뭐 그런데 그런 거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런 것도 이것도 이제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뭐 막 욕하잖아요. 막 엄청 뭐 의사들인데 사실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돈 많이 벌려고 의사 되는 게 왜 나쁜 건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려는 게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프레임을 유독 의사들한테만 쓰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의대 가서 의사 된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에서 들어간 건데 그 사람들도 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의사가 된 거잖아요. 돈 많이 벌려고. 근데 돈 많이 벌려는 게 왜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기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답답한 게 돈 많이 벌려는 걸 왜 나쁘게 보는 건지 안 좋게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게 내로남불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내가 하면 무조건 좋은 거고 딴 사람이 하면 나쁜 거라는 게 그런 게 너무 우리 안에 너무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다시 포딩 얘기로 돌아와서 포딩 영업을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직업의 귀천은 없어요. 제가 봐도 분명히. 청소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저기 위에 뭐 대법관, 요번에 뭐 대법관 후보 뭐 또 재산 갖고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재밌긴 한데 대법관이나 귀천은 없어요. 제가 봐도 똑같은 인간이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권한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돈 버는 건 차이가 많을 거예요. 사회가 100% 뭐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또 조회수가 떨어질 것 같은데 사회가 100% 인간이 평등해질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교육 환경도 다르고 공부 머리도 다르기 때문에 좋은 대학 누구는 갈 수 있고 누구는 못 갈 수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든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그렇기 때문에 또 평등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러면서 이제 차별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포딩 영업도 제가 해보고 딴 사람이 해보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다 방식이 달라요. 결과물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실적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실적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실적이 안 나온 사람이 인격적으로 나쁜 건 아니죠. 그 사람은 그냥 못하든 안 하든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인생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하다가 안 되면 딴 일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그 사람이 생각을 좀 이상하게 먹거나 나쁘게 먹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왜 나는 결과물이 안 나오지? 이거 시스템의 문제야. 이거 회사의 문제야.
이거 사장님이 다 지원을 안 해줘. 왜 이러지? 뭔가 잘못된 거야. 체계가 이게 안 잡혀 있어. 소스가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이게 되는 건데, 제가 드린 말씀이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똑같이 시작을 해도 사실 평등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미 머릿속으로 나 오늘 업체 어디 가야지 다 준비를 하고 아침에 1시간 30분 일찍 1시간이든 30분 더 일찍 나와서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날에 술 엄청 마시고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오늘 사우나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극단적인 예지만 여기서부터 벌써 평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하고 평등하지 않은 거는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죠.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어떤 사람은 나가서 영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환경을 그 사람을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컨디션 안 좋으면 무조건 쉬는 거죠. 영업 안 하고 어디 가서 쉬고.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나죠. 100%. 결과에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직업의 귀천은 없어요. 근데 연봉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포딩 영업사원이라는 직업 자체는 사실 제가 봐도 그렇게 사회에서 대접받고 그런 직업은 아니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바닥에 들어온 이상 열심히 하면은 솟아난 구멍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뭐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다 막 어른들도 그러시고 저도 그런 걸 느끼긴 하지만, 의외로 사람들 생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5년, 10년, 15년 지나면서 서서히 바뀌는 거지. 예전에도 좋은 직업은 지금도 좋은 직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안 좋은 직업은 지금도 그렇게 선호받지 않은 직업일 가능성이 높고요.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즘 유튜버가 뜨고, 저도 유튜버 하지만 유튜버가 뜨고 여러 가지 직업적 다양성이 있죠. 연예인, 초등학생들 장래희망 순위가 1위가 연예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저는 대통령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 꿈이 대통령 그런 거 좀 요즘 아니잖아요. 연예인, 유튜버 그렇잖아요. 그렇다 해도 많은 사람들, 많은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 판검사, 의사, 변호사 하길 원합니다. 왜? 그게 세상이거든요. 대부분의 저는 좀 되게 아쉬운 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저는 젊지 않아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할게요. 예. 세상이 왜 안 바뀌고, 되게 많은, 우리 사회에는 문제가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문제 많죠. 이것저것. 근데 그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걸려있긴 하지만 그만큼 사회가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복잡한 거죠. 정치 문제도 걸려있고 경제 문제도 걸려있고. 다만 그런 거를 조종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물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일하기 바쁘거든요. 자기 결과물 내기 바쁘거든요. 뭐냐 하면은,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오늘 또 마스크 보드와 이런 개소리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나 어떤 환경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탓하기 전에 전화 한 통 하는 게 자기 인생에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영업하는 사람이 그나마 지금 이 환경에 대해서 조금 바꿀 만한 힘이 생기는 거지, 지금 내 결과물을 가지고 이 환경이나 체계나 시스템이나 어떤 프레임이 씌었나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환경에 대해서 바꿀 만한 그런 힘이 생기질 않습니다. 단 한 톨의 힘도요. 그래서 직업의 귀천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다만 연봉이나 결과의 차이는 있다는 거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SBS 생활의 달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매주는 못 봐요. 애들 보느라고. 근데 가끔 보면은 이게 에피소드가 3-4개 정도 있더라고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두 개는 식당 맛집 얘기 나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정말 이 맛을, 건강하고 맛있는 맛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진짜 요즘 말로 영혼을 갈아넣는다고 하잖아요. 정말 영혼을 갈아넣는 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정말 남들은 쓰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피땀 흘려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요즘 프랜차이즈 문제 그런 거 많이 나오지만,
보통 식당이라고 그런 게 이제 번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활에 다니는 맛집들은 번화가에도 없어요. 어디 이상한 데 있어 사람들이 다 찾아와요. 워낙 유명하니까. 그건 먹으려고. 그만큼 그 사람들은 영혼을 갈아 넣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인터뷰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발견한 게 주변을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일에 미쳐가지고 밖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신경을 안 써요.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과 등지고 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일에 미쳐가지고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주변을 탓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있는 걸 가지고 모든 영혼이나 그 노력을 다 팔아가지고 그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은. 남 탓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인가 인천에서 배달하시는 분, 뭐 거의 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국에서 탑인데 한 달에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번다고. 하여튼, 물론 돈도 많이 버지만, 그분이 배달하는 거 보면 정말, 야, 저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인천 송도 쪽에서 그분이 배달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가게 이름을 대면, 그 위치를 대면 거기에 어떤 가게에 있는지를 알아요. 그 지역 송도만큼은. 송도에 뭐 가게가 한두 개겠어요. 그걸 다 외우더라고요. 자기만의 또 노하우가 있고 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저거는 배달일 자체가 사실 그렇잖아. 사회적으로 그분 절대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배달일도 그렇게 선호받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근데 그분은 선호를 받는 거예요. 방송에서 찾아올 정도로. 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지금 뭐 실적 변변치 않고 그냥 뭐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꿈은 있거든요. 한번 최상위권이 돼보자. 실적에서 최상위권이. 꿈은 있어요. 꿈은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 최상위권이나 최고가 되면은 사실 사람들이 그 직업을 선호하냐 선호하지 않느냐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그 분야에 올라간 거를 되게 대단하게 보는 거지 결코 그 직업이 뭐 그렇진 않아요. 다만 비빌대고 있고 맨날 주변 탓, 환경 탓 하고 있으면 누가 봐도 보기 좋지 않죠. 예. 그래서 오늘도 좀 이상한 소리만 한 것 같은데 휴가철이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참 이게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나 자신을 갈고 닦으려고 해야지 자꾸 주변을 갈고 닦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주제랑 많이 벗어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차피 약간 요즘 주변에 그런 지인분들한테 이제 제 채널을 보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듣는데 약간 너는 매니아층 위주로 가야 되겠다. 조회수는 포기해라.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몇 분이 되게 재밌게 제 주변의 분들이 몇 분이 되게 재밌대요. 재밌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농담으로 그랬어요. 워낙 막역한 정상이 아니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오늘도 좀 자꾸 딴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예, 마스크 보여드렸습니다.